자, 챕터 6,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 대상자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보호 대상자로서 여성 수용자를 봅니다. 자, 처우 원칙 나와 있죠? 자, 여성 수용자의 처우. 잘 나오는 조문이에요. 별표 쳐두시고. 1항을 보시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체크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건강검진을 할 때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켜야 한다. 밑줄 그으시고 2항 체크하세요. 생리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쵸? 체크하시고 1항, 2항, 3항 모두 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왜 2항, 3항을 체크하는가 하면 2항 사항이 원래는 이것이 개정 전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2, 3년 전에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수정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수정은 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의무적 사항이라는 거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출문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인데요. 건강검진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자, 그 다음 처우상 이유사항 볼게요. 자,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상담 교육 작업. 그쵸? 상담 교육 작업은 누가 시키나요? 교도관이 시키죠. 교도관이 시키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이 담당합니다. 여성 교도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끊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여성 교도관이 부족하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남성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은 뭐다? 여성 교도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이 지문을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항 체크하시고. 자, 1항 단서에서 남성 교도관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남성 교도관이 할 때는 1, 2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 실외가 아닙니다. 실내죠. 실내 체크하시고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빨간색으로 다른 여성 동그라미를 입회시킨 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하여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실외는 상관없어요. 실외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실내일 때는 반드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에 해야 하는데 여기서 CF 다른 여성 교도관 하면 틀려요. 여성 교도관 하면 틀리고 여성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1항하고 2항 차이점은 뭐다? 여성 교도관이냐 여성이냐 잘 받으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93조 사항 볼게요. 신체 의료 휴대폰입니다. 신체 의료 휴대폰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18년도 6급 승진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에 거실이 없다. 거실 검사는 어떻게 한다?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여성 교도관이 밑에 있는 지문처럼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죠. 그렇죠? 이 조항이 없잖아. 신체나 의료 휴대폰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는 게 맞지. 근데 거실검사도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승진시험에 나왔어. 됐죠? 그 다음에 94조를 보시게 되면 전자장비를 이용한 개요 나왔네요.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니까 CCTV죠. CCTV를 개요할 때는 1항 단서니까 94조에서 1항 단서가 어디 있지? 1항 단서가 이게 지금 94조잖아. 2항이잖아요. 2항이면 1항이 있을 거예요. 1항. 그 1항을 나중에 찾아보셔야 돼요. 그 1항 단서에 따라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CCTV로 개요할 때 개요 직원, 개요 시간, 개요 대상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건 기록해야 되고요. 이때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 교도관이 개요를 하죠.
그러니까 남성 수용자라면 남성 교도관이 이걸 적겠죠? 여성 수용자가 여성이라면 여성 교도관이 개호를 한다. 그치? 한다. 됐고. 그 다음에 기출지문 쭉 봐두시고요. 여기 나와있지? 반드시란 말 틀렸고, 남성이 아닌 여성이어야 되겠고, 다른 교도관이 아니고 여성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도관이 아니고 여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7조는 저번 했어요. 저번 했습니다. 이 똑같은 조문을. 그래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에 수용자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시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게 아니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야간이 아니고 주간이라면 가능하다 그랬고요. 거실방이 아닌 뭐 어디지? 그 관구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거실방 같은 경우에는 시찰해서는 안 되죠. 야간일 때, 그치? 원칙상. 자, 목욕 나왔네요. 자, 목욕 횟수를 정할 때는 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 기출지문 가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기출문제처럼 횟수를 남성보다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항을 보시게 되면 역시 개호라고 하는 것은 여성 교도관이 해야 되겠죠. 자, 52조 갑니다. 자, 임산부 나왔는데요. 자, 임신 중이다. 출산이다. 출산인데 지금 개정됐잖아요. 19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 개정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전에는 유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정된 것은 이 사산이 포함됐어요. 사산이. 이것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즉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정기적인 검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산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할 때는 외부 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지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한다지.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꾸 이런 말 나오는데, 자, 다시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처의 원칙 나와 있지. 전부 다 뭐지? 여기 하여야 한다. 그치?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1조 1항도 하여야 한다. 밑에 2항도 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지. 그 다음 조항 다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하여야 한다지. 다 하여야 한답니다. 그 다음 임산부 나와 있을 때 하여야 한다. 그치? 그치?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여성 수용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여야 한다인데 임의적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필요한 양의 죽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죽 등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이 부식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대체식품, 분유 같은 대체식품도 지급할 수 있다. 요것만 임의적이야. 이렇게 의시라고. 전부 다 퉁쳐가지고 다 필요적이지만 이 부식 문제하고 대체식품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출산의 범위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사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출산한 경우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60일 동그라미.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왜 60일 동그라미 쳤는지 아시겠죠? 출제 내기 좋다니까. 이거를 뭐 45일이라든지 아니면 30일, 45일, 60일, 90일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대동유아 가볼게요. 대동유아. 유아의 양육, 다시 말해서 대동유아를 한다. 의 보시게 되면 한자 읽을 줄 아시나? 옛날에는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업어서 키웠잖아. 업어서 키운 거. 그치? 업어서 키우는 거. 그래서 대동유아라는 것은 업어서 키우는 걸 말합니다. 자,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조문이 나옵니다. 자, 53조를 별표 쳐보시고요. 별표 친다. 조문을 잘 해석하세요. 자,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각각 밑줄 그으세요. 자, 보세요. 자신이 출산한 아이입니다. 그쵸?
자신이 출산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 밑에 쭉 내려와서 주의사항 보세요. 생모만 돼. 생모만. 이 아이를 낳은 생모만. 양모 안 돼. 양모 안 되고 가족도 안 돼. 아시겠어요? 오로지 생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유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소장이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사항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사항입니다. 신청사항. 일단 두 번째 줄 앞에 끊고 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소장은 다음 사유가 없다면 1, 2, 3을 묶으세요. 별표 칩니다. 다음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거를 허가를 내주어야만 한다. 아시겠어요? 의무적이야. 의무적이다. 의무적이다. 빨간 펜으로 생후 13개월입니다. 생후 13개월. 입소 후가 아닙니다. 입소 후 18개월이 아니라 생후, 즉 아이를 낳자마자 18개월. 18개월에 이르기까지는 허가를 해야만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색깔 칠할까요? 색깔 칠합니다. 색깔 칠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허가가 안 되나요? 유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수용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제소자 말하지, 그치? 꼭, 산모에만 이 생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소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그치?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이 들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시설에 병이 돌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있거나, 제소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허가가 안 돼요. 그것을 뺀 나머지는 무조건 뭐 한다? 허가를 내줘야 한다. 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됐지? 자, 주의사항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뭐 전부 다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양육 가볼게요. 양육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양육을 허가했어요. 소장이요. 허가했을 때는 허가해. 그래? 신청했어? 그래 알았어. 허가해.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쵸? 허가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항을 해줘야 되지? 필요한 설비라든지 물품 제공, 그 밖에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소장은 양육을 허가했다면 시설에 육아 거실을 지정 운영해야만 한다.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청주 여자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여자 수용자가 있는 소잖아요. 그치?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유아의 인도 나왔네요. 인도. 자, 소장이 양육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허가를 안 냈을 때는 그 의사를 고려해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가 있다. 끊고. 자, 다만 그 법인이나 개인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이나 개인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거야. 한다. 시설입니다. 시설. 해당 교정시설. 그럼 청주 여자교도소는 어디지? 청주시지. 청주시에 보내서 보호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겠지. 그치? 자, 2항 가볼게요. 자, 출생 후 앞에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8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있다 보니까 18개월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났지? 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항에 따른 이 조치에 따라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했을 때 그 산모가 그치? 생모가 취소를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문제가 있다랬지?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제소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유일 때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항 다시 한번 가보세요. 18개월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생모가 허가 취소를 요청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세 가지 사유 있지?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제소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총 몇 가지? 5가지네요. 이 5가지일 때는 1항 절차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자, 19년 4월 달에 이 53조 2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조문 가볼까요? 소장은 신입자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하고 보호 조치를 의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의뢰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마지막 하나 볼까요? 이거는 이러한 것은 장관이 정한다. 장관 하나 밑줄 그어두시고 즉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절차 방법 이런 것은 장관이 정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노인 가볼게요. 노인. 자, 노인은 몇 살을 노인이라 하죠?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65세 동그라미. 73은 틀려요. 70세부터 노인인 것 같지? 네, 아직 현행법은 65세다 이거예요. 70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잖아. 그치?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형집행법만 바꿀 건가요? 다른 법률 다 바꿔야 되는데. 그치? 예. 노인연금 문제도 있고요. 바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집행법만 바꾼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자, 아직 70세로 바뀌려면 아직 많이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근데 아직 현행법은 마다 65세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처우 볼게요. 자, 노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나이 건강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이다. 일단 법무부령 밑줄 그으세요. 일단 밑줄 그고 보세요. 뒤에 또 나오니까. 이거 5항 체크해 볼까요? 자, 기타 규정 볼게요. 자, 전담시설이 있네요. 노인 전담시설이 있어. 노인 전담시설이 있는데, 자, 노인 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교도소, 구치소, 편의시설 종류, 설치 기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밑에도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을 갖추어야 하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전담시설일 때는 의무적이다. 의무적. 이런 시설이 뭐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좋지. 노인 공경사상 좋긴 한데 시골 마을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파트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교정시설이거든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착한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사기만 치다 한 놈들 있고 살인한 놈들 있고 강간범들 있고 쓰레기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죽을 때까지 범죄만 저지르다가 그치? 에이? 뭐 이게 시골 마을에 있는 뭐 양로원이냐고. 참 딱하다 이거. 어쨌든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볼까요? 전담시설이 아닌 시설. 이건 아닌인 거지? 아닌 것. 아닌 시설일 때는 그때는 의무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건 재량상이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뭐 장애인 나와 있고 뭐 외국인 나와 있고 하는데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전담시설일 때는 의무적, 전담시설이 아닐 때는 재량상이다. 그리고 1층이죠. 1층. 그래서 1층일 때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 애들이 있거나 노인분들이 계시면 고층보다는 저층이 좋죠. 저층이. 그래서 노인 거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1층이다. 1층 되어 있고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갖추어야 한다. 난방 시설은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숙자가 얼마나 춥나 겨울에. 그치? 겨울에 추운 데서 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범죄 행위, 그쵸? 겨울 기간 동안 봄 날씨가 봄철까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형량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절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해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딱 대부분 알거든. 그래서 겨울에 잠시 있어야 할 필요 공간이 교도소, 구치소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밥 주지, 난방 시설을 같이 준대 주지, 약 주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공동휴게실에 갖춰주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되기 전에 다 이게 다 걔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45조 가볼게요. 자, 수용자의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 부식 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그 노인분들이 의외로 많이 드시죠, 그렇죠? 노인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주식, 부식 등도 초과하여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운동 복용 나왔네요.
운동시간 연장할 수 있고요. 역시 목욕 횟수도 늘릴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 사람들 다 그래. 뭐 장인도 그렇고 뭐 소년범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나왔네요. 건강검진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6개월 동그라미 6개월에 한 번 이상 검진을 합니다. 기출문제처럼 나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48줄 보시게 되면 작업을 원할 때는 작업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부과한다. 그치? 이때 의무관입니다. 의무관. 교도관 하면 틀리네요. 교도관 하면 틀리다. 우리가 항상 작업시키는 것은 교도관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일반 재소지할 때 그래. 일반 재소지할 땐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교도관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노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원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장애인도 노인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뭔지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처우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처우를 하죠. 똑같이 5항도 체크해 보시면 역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인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밑에 시행규칙 50조도 전담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모든 시설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전담 시설일 때만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누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장애인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주체가 누구야? 주체가 장입니다. 장이 하는 것이지 장관하면 틀려요. 무슨 장관, 법무부 장관하면 틀리고 시설의 장이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한다. 주체가 누구라고? 장. 시험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장관을 바꿀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51조 갑니다. 똑같죠? 전담 시설이 아닌 시설일 때는 재량상이다. 똑같고요. 역시 1층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뭐 돼 있네요. 2층 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요 52조 봐봐. 골 때린다 이거. 전담 시설의 장은 그치? 전담 시설의 장은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국가직 7급 가보면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7급 가보면 갖추어야 한다가 아니죠. 그쵸?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내냐? 어떻게 이런 걸 내? 예? 근데 학생들은 그 뭐죠? 할 수 있다 아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치?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갖출 수 있다 하면 틀리죠.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 다시 한번 봐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됐고 취업 연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준용규정 나와 있지. 준용규정 45조 알아두셔야 돼. 45조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조항. 그 다음에 46조가 뭐죠? 46조는 운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목욕 횟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거 똑같고요. 48조 뭐지? 48조가 작업을 원할 때에는 작업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 받으시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45조, 46조, 48조 또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가볼게요. 자, 외국인 처우 볼게요. 외국인 처우할 때 언어, 문화 등을 고려해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5항 체크하시면 똑같죠? 법무부령이다. 법무부령.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3명을 적어놓고 적정한 배우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맞는 지문이지.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똑같네요. 역시 전담시설이지. 전담시설일 때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누가? 장이. 기출문제 나오잖아. 장관하면 틀리다니까. 자, 외국어 능통한 교도관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치? 그래서 이런 사람들 뽑잖아. 그 다음에 미결수 나오네. 미결수일 때에는 조력을 법률상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하야한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네요. 체크하세요. 이게 왜 하야한다인지를 알아두시라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틀려.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우리나라 사람일 때는 이거 할 수 있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일 때, 이 외국인일 때는 외국인 미결 수용자일 때는 하야한다 의무적이지만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미결수 있죠. 우리나라 미결수, 국내 미결수일 때는 이것이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데 조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낼 수 있다고요. 자, 57조입니다. 자, 57조도 잘 나와요. 요거 1항 체크해 볼까요? 1항. 종교나 생활 습관이 관습이 다르거나 민족 감정이 등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거시를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치? 필요적이에요. 필요적. 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필요적.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밑에 나왔지? 할 수 있다 틀리잖아. 그치? 그리고 19년도 6급 승진 문제인데 승진 문제 피부색이 아닙니다. 피부색이란 말은 없어. 그 다음 주식부식 소속국가의 음식, 문화, 체격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고요. 쌀, 빵,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했지. 근데 여기는 빵, 그 밖의 식품까지 추가되네요. 음식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뭐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장관입니다. 소장하면 틀리고요. 자, 위독 사망시 조치 체크해 볼까요? 최근에 잘 나왔던 거야. 예전엔 잘 출제가 안 되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에 최근에 나온 적 있죠.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위독하거나 아파요. 위독하거나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 국적이나 시민권에 속하는 외교 공간, 그 다음에 영사관의 장, 그 다음에 그 관원이나 가족에게 즉시 통지를 해야만 한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어떤 것이 나와 있나요? 교정기간 하면 틀려요. 출입국 관리소도 틀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 우리나라 앞에서 배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용자가 원치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 그런 거 생각나시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 그쵸? 없지. 당연히 없지. 우리나라는 위독하거나 사망할 때 그거 없어요. 단서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국인 외국인 똑같단 말이에요. 원치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 그치? 그걸 적어 놓을 수 있다니까. 그걸 적어 놓으면 틀리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다음. 소년범 갑니다. 소년범은 다 아시죠?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19세 미만자. 그리고 소년교도소에 있는 자. 역시 똑같네요.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해서 처우를 해주면 되고요. 5항 체크하시고 역시 법무부령이네요. 똑같아요. 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장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지? 의무적이야. 전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야? 하야 한다네. 하야 한다. 자, 그 다음 59조의 3 수용 거실 가볼게요. 그래, 전담시설이 아닐 때는 다 의무적 사항이다. 돼 있고 그치? 그리고 접견 전화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늘릴 수 있고요. 사회적 처우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준용조항. 여기 45조부터 48조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 45, 46, 47, 48. 그쵸? 거기 뭐 들어있어? 여기에 6개월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도 나와 있어요. 이 조항 잘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